네, 반갑습니다. 장종료 시장점검입니다. 네, 코스피 지수 오늘 하락 마감했습니다. 네, 해외 증시하고 달리 한계가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그 한계의 이유가 제가 시황에서 적어드렸나? 여기 보시면 여기 10월 12일 겁니다. 그러니까 10월 12일에 적은 건데 MSCI 한국 지수가 강세다. 네, 근데 이게 달러 환산으로 코스피 지수를 바꾸니까 MSCI 한국 지수하고 똑같다. 결국은 지금 우리 지수가 환율 때문에 이제 못 올라가는 상황이 됐다. 수급이 좋아진다 해도 한계가 분명한 상황이다. 이렇게 적어드렸는데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지수가 올라가기 조금 애매한 상황. 근데 대주주 요건 강화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미국 대선과 관련해서 불확실성이 커지기 전까지는 그럭저럭 버티기는 할 건데 여기서 치고 올라갈 동력이 없다는 게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올라갈 재료가 없으니까 상승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대 수익률이 없다는 거고 여기서 하락하면 리스크가 있고 기대 수익률은 없고 이건 마치 제가 어릴 때 경험한 지금도 이름을 까먹지 않는데 동네 선배 중에 이우영인가? 우리 이제 어릴 때 초등학교 때 뽑기 50원인가 100원 넣으면 뭐 딸깍딸깍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뜯어보면 뭐 꽝 있고 뭐 만화책 한 권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뽑기가 있었는데 이 선배가 초등학생인데 진짜 못했습니다. 저는 이제 지역이 서울 사시는 분들이 생각했을 때 서울 바깥에 사는 사람들 다 촌놈, 심지어 부산도 촌놈이고 이렇게 인식을 하실 건데 여기 뭐 부산 뭐 대도시 사는 분들이 또 생각했을 때 진주라고 하면 제 고향은 진주입니다. 진주라고 하면 여기 완전 시골인데 진주 안에서도 또 여기 일반성이라고 또 있습니다. 일반성면 완전 여기 진주 안에서도 시골 그러니까 옛날 얘기인데 이제 여자 남자 이렇게 만나서 놀 때 이제 여기 친구들하고 같이 한 3대 3으로 만났나? 네, 그랬을 때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이 여학생들이 촌놈들 3명한데 그런 정도의 이제 시골인데 여기 안에서 이 얘기가 왜 나왔지 근데? 아무튼 이 선배가 그러는 겁니다. 야 뽑기 해가지고 꽝 걸리면 너 가지고 응? 저기 되면 이제 자기를 달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 지금 그런 상황과 지금 시장이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리스크는 져야 되는데 기대 수익률이 거의 없는 상태. 지수하고 관련된 종목은 그런 거. 그래서 지금 기대 수익률이 없고 리스크만 있는 상태니까 지수 관련주들은 크게 재미가 없을 것이다. 대신에 유동성이 풍부하고 갈 곳이 없으니까 중소형주들은 계속 좋고 정부 정책 수혜주들이 또 관심을 받는 상황인데 예전에 제가 유튜브에 올려드린 자료 자료가 두산중공업하고 가스터빈 관련주였나? 찾아야 되는데 이거 빨리 안 찾아지는 게 조금 문제입니다. 영상이 많아져가지고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산중공업 전망하고 가스터빈 관련주 할 때 제가 다룬 대창솔루션하고 우린기계하고 두 종목이 있습니다. 이건 뭐지? 대창솔루션 상한가 같고
우림기계 상한가 같습니다. 예. 뭐 자랑하려는 목적도 있는데 사실 뭐 좀 자랑하고 싶습니다. 좀 말씀드린 거 오르지 않았냐. 예. 근데 이런 자랑은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수익 드린 게 아니라 시장이 수익을 주는 거니까 크게 의미는 없는 거고. 다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시장의 어떤 트렌드를 잘 읽자. 이 트렌드가 뭐냐면 결국은 정부의 정책입니다. 정부 정책에 맞서지 말라는 격언이 옛날부터 있었는데 지금 정부는 어떻게 됐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훨씬 더 강력해졌습니다. 정부가 이제 하는 게 점점 더 막강해지고 또 민간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하니까 정부가 투자를 거의 전담하고 하다시피 하는 상황. 그래서 정부가 투자를 전담을 하는데 정부가 앞으로 이런데 뉴딜에 투자할 거다. 뉴딜 투자할 거면 앞으로 이런 종목들 수혜 받을 거다. 이게 이제 그냥 시장에서 반응이 나오는 겁니다. 그만큼 정부만큼 투자할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린 기계하고 대창솔루션이 상한가를 갔습니다. 근데 오늘 참 공교롭게도 제가 매도가 됐는데 여기 보시면 61.48% 수익에 1억 462만 원 수익으로 매도가 됐습니다. 전량 매도가 됐는데 제가 이건 목표가 1,000원이라고 말씀드렸고 매도할 계획이 전혀 없었는데 어떻게 된 거냐면 예약 주문을 넣습니다. 저는 제가 오늘 일정이 있어가지고 시장을 못 볼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날은 제가 갖고 있는 종목들 그냥 상한가에 걸어둡니다. 이 9월 15일에 일정이 있었을 때 이 세미콘 라이트를 그 당시에 이제 상한가인 가격에 전량 걸어놨고 어제는 대창 솔루션을 뭐 오늘 상한가 갈 줄 꿈에도 몰랐는데 대창 솔루션을 여기 551원에 상한가를 걸어뒀습니다. 이거 하다가 실수해가지고 세미콘 라이트를 찍고 신반주를 551원에 이거 주문 넣었는데 이거 만약에 주문 들어갔으면 아침에 시가로 하한가 주문이 들어가가지고 아마 팔렸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 황급히 취소하고 요거를 다시 했습니다. 이거를 예약 주문을 했던 시간이 여기 보시면 여기 나오나? 하한가 미달이라고 이렇게 뭐 나오지 않습니까? 정상이고. 제가 이거를 접수를 했던 시간이 어제 새벽이었는데 뭐 시간까지는 나오지 않는 모양입니다. 어쨌든 뭐 이렇게 돼가지고 공교롭게도 그래서 아까 제가 시장도 못 보고 있다가 전화가 쇄도를 해서 무슨 일인가 싶어서 봤더니 대창솔루션이 상한가를 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제 거는 빨려 나갔는데 보고 뭐 떨어지면 다시 사고 안 떨어지면 뭐 제 주식 가져간 투자자 수익 많이 내시라고 빌어주고 뭐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세미콘 라이트는 지금 뭐 계속 단일가 거래 중이고 내일까지 하고 날짜가 20일에 추가 상장이니까 16일부터 매도 물량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앞으로 세미콘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 제가 일선에서 듣는 얘기도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뭐 대기업에서 세미콘 라이트 제품을 탑재를 하고 심지어 뭐 그런 얘기도 들립니다. 삼성 관계사, 뭐 LG 관계사에서 세미콘에 지분 투자를 하고 싶어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뭐 그건 뭐 들리는 소문이고 믿거나 말거나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 우리는 확실성에 기반을 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저는 뭐 계획은 이렇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추가 상장돼서 물량이 쏟아져서 떨어지면 5만 주 다시 채우고 안 떨어지고 버티고 올라가면 그냥 남은 5만 주나 잘 지켜서 수익 내고 뭐 이런 접근이고 어쨌든 계속 지금 일정이 생겨가지고 제가 유튜브에 종목을 올려드리기가 조금 힘든 상황이 될 수도 있겠는데 뭐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굉장히 재밌습니다.
뭐 호응도 좋고 좋아요 비율도 거의 100%고 그리고 지금 구독자도 2,000명 넘어섰고 너무 재밌어가지고 진짜 마음 같아서는 잠 안 자고 영상 제작해서 올려드리고 싶은데 제가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옛날만큼 체력이 안 돼서 그래서 아마 주말에 작업을 해서 뭐 몇 개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제가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계좌 까는 거 의미 없습니다. 뭐 말씀드렸듯이 계좌 까서 그게 내가 돈 버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지? 아니 계좌 돈 자랑하면 피자라도 한 판 사든지 이런 생각이고 계좌 의미 없고 그리고 내가 손해를 보든 수익을 보든 여러분들께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내가라는 게 저뿐만이 아니라 그 누군가 활동하는 누군가에게도. 그래서 계좌 공개하는 거 큰 의미 없고, 다만 주식 투자를 하는데 종목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는다. 이건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종목 추천해가지고 굉장히 엄청난 스트레스입니다. 지금 뭐 잘 돼서 다행인데, 제가 추천한 종목이 만약에 안 가고 이렇게 기어가면 이거 언제 올라갑니까? 언제 올라갑니까? 뭐 그리고 혹시 내리기라도 하면 그때는 이제 부모도 몰라보는 욕도 들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거에 비해서 얻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수익 난다고 해서 뭐 수익을 공유를 해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냥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종목 추천한다는 건 미친 짓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것은 제가 이러한 형태로 종목을 분석해서 투자를 하고 그래서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뭐 운 좋게 맞아서 수익이 났는데 앞으로는 맞을지 틀릴지 모르지만 그 종목보다는 그 근거에 초점을 맞춰서 투자를 하시면 훨씬 좀 편하시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제가 하는 것은 정말 이타적인 행동인 겁니다. 그러면 나는 종목 추천 같은 거 안 해요. 그냥 뭐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 알려드릴게요. 뭐 좋은 정보가 종목 말고 뭐가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 종목 추천하지 않는다. 여러분들께 뭐 모르겠습니다. 남들에게 뭐 도움을 주는 활동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절대 그게 이타적인 게 아닌 겁니다. 종목 추천 안 한다는 것은 일단 좋은 꽃길만 걷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저 같은 경우는 매일매일 평가받을 수 있는 시황을 13년 동안 쓰고 그것도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13년을 쓰고 종목 추천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종목 때문에 뭐 집에 칼 들고 찾아온다는 분도 계셨고 또 뭐 지금처럼 또 감사하다는 인사를 들으면 그냥 뭐 마약보다 더 좋습니다. 그런 건데 어쨌든 사설이 좀 길어졌는데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자기 자신의 자산을 가장 잘 운용할 수 있는 사람이 자기 자신이다. 가장 최고의 전문가다. 자기 자신이.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얼마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주식 잘하는 사람이 반드시 도움이 되려는 법은 없습니다. 주식 잘하는 사람은 그냥 따라하면 되는 거고 주식 못하는 사람 반대로 하면 되는데 못하는 사람 우리 주변에 구하기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잘하는 사람 쫓아다닐 필요 없습니다. 못하는 사람 반대로 하면 되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오늘 거는 반영이 안 되는데 보시면 이제 제가 오늘 일부러 2천만 원 뺐습니다. 2천만 원 뺐으니까 이제 출금이 2억 3,600이고 기초 순자산이 2억 4,500입니다. 그러면 조금 더 빼가지고 2억 4천을 빼서 500을 만든 다음에 그러면 오늘 수익까지 따면 한 3억 8천 정도 될 거고 500만 원으로 4달 만에 뭐 4억 만들기 뭐 이런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돈 벌었다? 사실 여러분들 돈 벌었으니까 저 친구 따라하면 되겠네. 지금까지 수익 난 거 우연입니다. 다음번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수익 났다 이런 거 여러분들 보시면
저 친구가 잘하는 친구네 이런 생각 하실 수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돈 자랑하는 거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 거고. 예, 그래서 이게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벌었다고 해서 내일 벌라는 법은 없으니까. 예, 그거 충분히 인지를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코스피는 한계가 왔고, 얘기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샜는데, 오늘은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SAT, 대창솔루션, 세미콘 라이트, 요런 종목도 계속 지금 반응이 좋아서, 저도 이제 요즘 굉장히 보람을 느끼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코스닥으로 넘어가면, 코스닥도 똑같은데, 말씀드렸듯이 정부 정책 성향이 어쨌든 코스닥이 우호적이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코스피가 꺾이면 코스닥도 같이 동조와 흐름을 보이겠지만, 그나마 이제 코스피 대비해서는 작은 종목들, 중소형주들의 준동을 통해서 어떤 버팀목이 있다. 코스피는 삼성전자 내리면 그냥 내리게 돼 있습니다. 근데 코스닥은 그래도 중소형주들 위주로 중소형주도 비중이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고, 코스피 보시면 중형주가 빠진 상태. 이렇게 해도 지수에는 큰 영향이 없습니다. 근데 코스닥은 이 중소형주의 비중이 더 크기 때문에 지수가 빠지더라도 상대적으로 버틸만한, 유동성이 풍부하면 버틸만한 부분이 있고, 거기서 수익 낼 만한 기회도 충분히 있습니다. 예, 그거 잘 아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종목으로 가면, 세미콘 라이트 잘 버티고 있습니다. 예상되는 흐름은 이렇습니다. 내일까지 그럭저럭 잘 버티다가, 추가 상장 물량 받고 이렇게 가는 거. 이게 아마 가장 확률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지금 삼성에서도 세미콘 라이트 제품을 탑재를 하는 쪽으로 가고 있고, 효율이 2배고, 단가도 경쟁력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UV 칩 같은 경우는 지금 서울 바이오시스에서 세미콘 라이트로 교체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좋아지고 있으니까 요거에 대해서 큰 의미를 부여하지 마시고, 아시다시피 제가 대창솔루션 오늘 팔고 싶어서 판 거 아닌 것처럼 세미콘 라이트도 그냥 혹시 이렇게 떨어졌다 가면 제가 본전에 여기 다 팔까봐 그냥 일부 정리를 한 거니까, 제 매매가 저는 고점에서 매매하는 게 아니라 제 주식 사가는 사람도 수익이 나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파는 게 끝이다 이렇게 생각 안 하시면 됩니다. 예, 아무 의미 없습니다. 제가 파는 게 주가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종목 현대글로비스. 현대글로비스가 올랐는데 결국은 지배구조 개편해서 현대글로비스 주가를 올려야만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종목이 올라가면 신호도 나왔고, 이 종목이 가야 지배구조 개편에 돈이 만들어지니까. 예, 그래서 그런 반응인데 조금 빨리 왔다. 예,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예, 이렇게 보시면 되고, 대창솔루션 상한가를 갔는데 요 당시에 거래량에 맞먹는 거고, 오늘 상한가는 그냥 정부 정책 관련해서 우린 기계하고 쌍으로 이렇게 오른 것 같습니다. 자연스러운 흐름이고. 그러면 지금 분위기를 좀 타지 않을까, 단기 고점이라고 생각하면. 그리고 기술적으로는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매집을 했고 60주선에서 저항을 받고, 그리고 60주선 돌파를 하고 올라갑니다. 근데 말씀드렸듯이 2.5%의 영역인데, 그 2.5%의 영역은 일본 기준으로 2.5%입니다. 예, 제대로 찍고 올라갔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쨌든 2.5% 안에 이런 확률이다. 2.5%가 뭐냐? 평범한 흐름이 아니다, 급등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지난 영상 찾아보시면.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거, 실제로 투자에 유용한 거,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고, 그게 이제 물을 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거를, 그렇지 라고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시면
물이 다 지나가더라도 콩나물이 자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거 굉장히 유용하네? 그러면 이런 종목만 찾아야 되겠다. 절대 그러시면 안 되고, 내가 보유한 종목이 있는데 이런 상태다. 그러면 확률적으로 2.5%라니까 급등이 나올 수도 있겠네. 보유를 해봐야지. 요렇게 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주식 공부를 하면서 그동안 연구하면서 얻은 어떤 지식이나 방법들, 경험하고 버무려지는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좋은 종목을 골라서 갖고 있는 과정에서 적용을 하는 거지, 요런 것만 찾으면 안 됩니다. 왜냐면 상황이 다 각각 다르니까. 근데 뭐 검색식 돌리고, 뭐 차트 찾아가지고 이 차트가 좋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차트만 갖고 하는 게 아니니까, 주식 투자가. 예, 그래서 내가 이 종목 괜찮아서 보유를 했는데, 2.5%네? 이런 거. 그러면 이 2.5%의 확률이 주봉으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주봉의 범위가 훨씬 넓기 때문에 이 주봉에서 이거는 2.5%가 아니라 0.25%입니다. 매우 아주 베리베리 드문 케이스입니다. 그 드문 케이스가 이런 때가 있었고, 그리고 그 뒤에는 없지 않습니까? 여기 위에서 이렇게 머무르는 이 시기 빼고는 요 범위를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벗어난 적이 없다 벗어났는데, 그리고 이제 주봉에서 제가 좋아하는 거 60주선 돌파하는 거. 그런데 60주선 돌파하는 종목만 찾아서 투자하면 어떻게 됩니까? 오르는 것도 있고 내리는 것도 있고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내가 이 종목 좋아, 괜찮아요, 훌륭해, 이 종목 나중에 오를 것 같아 하고 샀는데 60주선 돌파한다. 요놈 심상치 않고 잘 만들어가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트를 똑같은 걸 일률적으로 적용을 한다. 바보들이나 하는 짓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냐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화살, 오늘 자꾸 말이 길어지는데 오늘만큼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살을 쏩니다. 휙휙휙 쏩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무가 있는데 퉁 박힙니다. 이렇게. 그리고 퉁 박힙니다. 그리고 나서 관역을 그립니다. 이게 차트쟁이들이 하는 차트 분석입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린 제가 적용하는 방법, 관역을 그려놓고 요 종목은 될 종목이야, 관역에 맞을 종목이야 해서 딱 맞으면 그 차트 해석이 맞는 겁니다. 근데 이게 없이 쌓아놓고 그냥 그림 그리는 거, 이게 이제 차트쟁이들의 해석. 그렇게 차트쟁이들은 그것만 보니까 검색식 돌려가지고 똑같은 차트 찾고, 종목들 차트 돌리면서 똑같은 차트 찾고, 좋은 차트다 이런 거 찾고, 근데 그 상황이 다 틀리고 그 내용이 다 틀린데 어떻게 그게 똑같이 해석이 됩니까? 예, 그거를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그런 확률이니까 추가 상승이 굉장히 유력하다. 근데 저는 본의 아니게 팔았는데 할 수 없습니다. 뭐 제 주식 산 분 수익 많이 내시기 바라고, 혹시라도 뭐 내일 떨어지면 뭐 다시 사야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림기계. 지금 우림기계 같은 경우는 제가 오래전에 매매를 해서, 언제 매매를 했냐면 요때 무상증자 할 때 한번 매매를 했었습니다. 요때 한번 매매했었고, 그리고 그때 매매하니까 계속 관심을 갖고 있는데 뭐 매각한다 어쩐다 해서 한번 이렇게 들어 올렸다 떨어진 적이 있었고, 그리고 나서 지금 또 정부 정책 수혜주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우림기계를 못 샀습니다. 예. 뭐 대창솔루션 샀으니까 못 샀는데, 우림기계도 뭐 대창솔루션 못지않게 정부 정책 수혜를 받을 수 있으니까. 다만 우림기계는 가스터빈하고 그 정도고, 대창솔루션은 풍력, 가스터빈, 뭐 탈원전, 수소 다 걸려 있으니까, 네, 그래서 시장 관심은 훨씬 더 받을 거고,
제가 예전에 정부 정책 수혜주로 쭉 나열한 종목들 중에서 대창 솔루션하고 우린 기계만 안 갔다. 이것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종목들이 이제 뒤에 주인공은 뒤에 나타나니까 진짜가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SK 바이오팜 뭐 보호해손 물량 6개월짜리 나오기 전까지는 또 한 3개월 또 이렇게 만들어 갈 겁니다. 그리고 나서 6개월짜리 보호해손 풀리면 이제 떨어지는 거고 이때 사신 분들은 평생 해결이 불가능하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도 마찬가지입니다. 카카오 게임즈도 마찬가지인데 또 3개월짜리 풀릴 때까지는 뭐 여기서 잘 유지를 하다가 3개월짜리 물량 나오면 또 떨어질 겁니다. 네. 그리고 6개월짜리 나오면 이제 거의 뭐 공모가에 근접하게 되는 그런 흐름이 될 텐데 과연 이 두 종목을 보고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를 살 투자자들이 있을까? 네, 생각하면 따상도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고 공모 받은 분들 첫날 다 파셔야 됩니다. 네, 첫날 다 파셔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리바다. 네, 소리바다가 지금 경영권 분쟁 중입니다. 네, 또 제가 그 제 4강에서 보여드린 사업보고서 거기 보시면 이제 제가 경영권 분쟁 관련해서 제가 기업들의 사업보고서에 제 이름이 올라 있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뭐 나름 이제 이쪽에서 어느 정도 경험이 있으니까 보면 굉장히 지금 재밌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저는 이 경영권 분쟁이 이 소리바다 경영권 분쟁이 앞으로 음원 시장에서 재편을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음원 시장은 뭐 멜론 그리고 그 지니 네이버 그리고 SK에서 하는 거 이름 까먹었는데 SK텔레콤에서 하는 거 있고 뭐 그 다음에 NHN벅스 소리바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이 4개 중에서 앞으로 어떻게 되냐면 빅히트가 들어올 텐데 빅히트가 시장에서 1조 원 조달해 가지고 아마 음원 회사를 하나 사지 않을까. 예. 왜냐면 그 돈 가지고 뭐 할 게 없으니까. 예, 할 게 없으니까. 그리고 SK텔레콤도 외형을 좀 불려가지고 멜론 팔아서 재미 많이 봤습니다. SK텔레콤이. 그래서 멜론 같은 거 하나 더 만들어서 또 나중에 팔아먹으면 되니까. 예, 그래서 뭐 인수를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생각할 수 있고. 그래서 이 음원 시장 재편에 대해서 한번 제가 정리를 해서 올려드릴 건데 요즘 너무 바빠가지고 주말에나 작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요 부분에도 관심을 가지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그 외에는 없는데 그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 제가 뭐 몇 종목 맞췄다 해서 앞으로 맞으리란 법은 없습니다. 없고 제 계좌에서 수익이 났다 해서 여러분 계좌에 수익 난 거 아니기 때문에 아무 의미 없습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 자산의 가장 최고의 전문가는 여러분 자신이니까 항상 그렇게 생각하시고 저한테 얻어가실 거는 오직 근거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얻어갈 거 주변에 못하는 사람 반대로 그리고 주식 종목 추천 못하는 사람은 구종목 뒤집어 쓰기 싫다 고상하게 놀고 싶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서 인기도 얻고 돈도 벌고 싶다 뭐 한마디로 리스크는 지기 싫고 과실만 얻겠다 이런 거니까 약사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뭐 많은 정보들이 범람하고 있는데 그 수많은 정보를 받아들이고 판별하는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근데 생업에
많이 바쁘시니까 그 1차로 제가 많이 걸러드리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시간 절약이 가능하실 겁니다. 이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도움을 드린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앞으로 계속 할 거고, 종목 추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잘 됐다고 해서 오르란 법이 없고, 안 됐다고 해서 또 내리란 법 없고, 제 계좌 깐다고 해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게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안 깐다고 해서 안 될 게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잘 인지를 하고 보셔야만, 그래야만 진짜 여러분들께서 이 주식 투자로 자립을 하실 수가 있고, 자립을 해야만, 왜냐면 누군가 추천받아가지고 저는 돈 벌어서 슈퍼개미 됐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 그래서 오직 여러분들만이 그것을 할 수 있고, 누군가에게 의지를 하는 순간 그냥 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이해를 하고 자립을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떤 방법으로든 주식 투자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 물론 그 돈이라는 것도 시장이 좋을 때만 한정이 돼 있지만, 그렇게 해서 방법을 찾으면 여러분들께서는 앞으로 경제적 자유인이 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겁니다. 예, 이 부분만 잘 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뭐 말씀드리는 것처럼 판단을 남에게 맡기면 안 됩니다. 판단을 주저해서 남에게 맡기는 순간, 예, 그거로 끝나는 겁니다. 왜냐면 전쟁터나 다름없으니까. 예, 그것만 잘 이해를 하고 앞으로 제가 여러분들께서 부자 다 되실 때까지, 뭐 그게 제 평생 가능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전부 부자 되실 때까지 열심히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 종료 후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